예, 김홍석입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아 서클 그리는 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로 사용할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y를 주어주고요.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전시킨 요소의 응력 성분을 구해라, 주응력 구해라, 최대 전달 능력 구해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 양태라고 할 수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을 그립니다. 1번이죠. 원을 그립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리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x축이죠. 어차피 이 원은 x축상에서 놀게 돼 있습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쭉 그으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중심값 구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두 개 더해준다고 그랬죠. 더해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균값입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100하고 40, 마이너스 40 더해주면 60 되고 반 나누면 30 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값은 30이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수업 시간에 그 식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D점을 찍습니다. D점의 좌표는 이렇게 표현되죠. 시그마 x, 그 다음에 타우 xy가 y 좌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값과 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D점을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점의 좌표는 시그마 x 100 그리고 타우 xy는 3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그래프상에서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정확한 좌표를 뭐 이게 캐드가 아니니까 끌 수가 없죠. 대충 어림잡아서 위치를 구합니다. 자, 정확히 모르겠죠. 30에서 센터는 30인데 x는 100만큼 가야 돼요. 100만큼.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여기 잘 모르겠죠. 근데 이 차이는 얼마입니까? 이 차이는 우리가 7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y좌표가 30이라는 얘기예요. 이 높이가 30 정도가 된다. 잘 맞았는지 모르겠네. 이게 70일 때 이게 30? 뭐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있는데 뭐 잡았으니까 대충 잡아 상관없다는 얘기죠. 적절한 위치에 D점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D점이고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상태예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의 각 점들은 뭡니까? 주어진 응력 상태라는 거죠. 각도가 변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응력 상태 값이 막 변해요. 100이었던 녀석이 뭐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더 커지고 막 왔다 갔다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상태 중에서 지금 현재는 언제냐? 이 두 개로 표현되는 것이 현재 상태라는 점이죠. D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D점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센터로부터 X거리, Y거리를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정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캐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D-점을 표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D-점. D-점은 이러한 좌표로 표현되는데요. 원래 이걸 구하기 위해 하는 거죠. 책에 보면은 이 점을 먼저 찍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여기서 센터를 지나는 점, 이걸 그냥 쭉 그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으시면 요 점이 바로 D-점이 될 거다. 얘를 먼저 찍는 게 아니고 여기에 좌표를 그리고 얘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K좌표가 뭡니까? 결국은 D-점의 X좌표는 시그마 Y 얘란 얘기죠. 요 녀석의 좌표가 마이너스 4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D점 찾았고 D-점도 찾았어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뭡니까? Y축을 그려야죠. 이 그림에서 지금 X축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Y축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은 X축을 통과하지만 Y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0이고요. 여기 30입니다. 영은 여기 어디 있겠죠? 요쯤 있겠네요. 이제 아니까 Y축을 그리시면 되죠. 조금 옆으로. 자, 모원에서 이 X축은 시그마축이에요. 그리고 Y축은 타우축입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그 식을 보고 이론적 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냥 여기서는 그리는 법만 일단 알려드립니다. 그 의미는 수업 시간에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 끝났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가 남았죠. 뭘 구하는 겁니까? 얘를 꼭 구해주셔야 돼요.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D점을
구성하는 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요 삼각형에서 요 반지름 R 그리고 요 사이각 알파는 나중에 굉장히 많이 써먹게 돼요. 뭐 구하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저 삼각형을 따로 떼시면 이런 모양이 되죠. 간혹가다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100, 이게 70, 100이라고 썼다고 여기서 70이 아니고 그냥 100으로 쓰는 학생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100% 틀리죠. 요 간격입니다. 30에서 시작해서 100으로 끝났기 때문에 x는 70, y는 30. 여기서 뭐 두 개 구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반지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탄젠트를 이용하면 사이각, 알파각 23.2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태의 모원을 그리는 과정이 끝이 나는 거죠. 이것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 요 물어본 요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모어 서클에서 가장 일반적인 문제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30도가 회전된 요소에서 응력 성분 구해라. 세 개 구해라. 그 얘기죠. 자,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돌립니다. 시계 방향 이렇게 돌리셔야 되죠. 자, 30도 돌리는 게 아니고 모아 서클로 들어오면 무조건 2파이라고 그랬어요. 각도는 무조건 2배입니다. 그래서 60도만큼 돌리게 되죠. 그래서 만나는 점, 요 점이 뭡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골, G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점을 찾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학생들 시험 볼 때 보면은 30도 돌리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고 2배. 그 다음에 보시면 시계 이렇게 돌죠. 근데 시험 보면 이렇게 돌리는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 2파이다. 그 다음에 방향 잘 따라 돌려라.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G점을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뭘 구합니까? 이 점의 X좌표가 누구라고요? 얘죠. 시그마 X 다시입니다. 그리고 요 좌표의 Y좌표가 얘입니다. 이 두 개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구하시려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요 삼각형에서 또 사인 코사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요 각도가 필요하죠. 베타 값이 필요합니다. 베타 값은 여기서 이 그림에서 문제마다 다릅니다. 이 그림에서 어떻게 됩니까? 전체 60도에서 요 23.2도 아까 구했던 알파 값을 빼주시면 36.8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되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 G점의 X좌표죠. 여기에서 요만큼을 더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요 삼각형 뭐 귀찮으면 그냥 따로 띄셔도 돼요. 띄시면 요 X값은 어떻게 됩니까? 76.2의 코사인 성분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점의 좌표는 중심 30에서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변의 길이를 넣어주시면 91메가파스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 찾았죠? 여기서 하나 찾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뭐 찾을 수 있을까요? 요거의 Y좌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 G점의 Y좌표 타우 XY 다시가 되겠어요. 뭐 삼각형에서 보시면 얘 아닙니까? 사인 성분이죠. 사인 성분. 패턴에 의해서 사인 성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X축보다 아래에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이것도 가끔 학생들이 빼먹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인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5.6 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죠. 하나 남았습니다. 아까 예구했고요. 지금 예구했고요. 예구할 차례죠. 어디서 구합니까? 그 G점의 상대 포인트인 G 다시 포인트에서 이 녀석의 X좌표가 시그마 Y 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아까 시그마 X를 구했는데 여기서 요 중간값만 바꿔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센터를 기준으로 D점은 이쪽으로 가고 D 다시점은 이렇게 가죠. 만약에 G점이 여기 있으면 G 다시점이 일로 가게 돼요. 항상 왔다 갔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하셨던 거 계산기 지우지 마시고 다시 불러내셔서 보원 바꾸시면 시그마 Y 다시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뭐가 남았나요? 1번 끝났죠. 풀이 완료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도 회전시킨 요소, 요 점이죠. 또는 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뭡니까? 요 세 개의 응력 성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 끝났고요. 자, 두 번째 주응력 구하는 문제죠. 자, 주응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태를 나타내는 점이 왔다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 어떻게 됩니까? x를 표현하는 시그마 축에서 이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가장 큰 점이 시그마 1이 됩니다. 최대 주응력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최소 주응력 시그마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산은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중심으로부터 요점은 뭡니까? 반지름만큼 더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반지름 값은 아까 76.2로 계산이 됐죠. 그래서 30에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시그마 1 최대 주응력. 이 전체 상태에서 수직응력 중에 가장 큰 녀석은 이 녀석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부호만 바꿔주시면 시그마 2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점은 마이너스 46.2도 2도가 아니고 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중력은 잘 구하시는데 시험 보면 요거를 잘 못 구하세요. 각도를 잘 못 구하죠. 생각해보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각도는 두 개가 나와요. 현재 상태 D에서 시그마 1으로 가는 녀석, 아니면 두 번째 1로 가는 녀석. 자, 우리가 시그마 1을 최대 주응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D에서 시그마 1으로 가기 위한 각도는 뭐가 되겠습니까? 최대 주응력 각이다. 그래서 세타로 표현하고요. 프린시펄 스트레스 P가 붙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거다. 그래서 세타 P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 알리고요. 요거죠. 요거 각입니다. D점에서 시그마 1으로 가기 위한 각도는 바로 얘죠. 몇 도입니까? 23.2도죠. 23.2도. 이거예요. 근데 얘가 세타 P1입니까? 그렇지 않죠. 뭡니까? 모아 서클로 들어오면 각도는 무조건 2배가 돼요. 그래서 이게 2세타 P1이 되죠. 계산 한번 더 하셔야 되죠. 자, 얘를 2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되죠.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끝났습니다. 네. 안 어렵죠? 네. 현재 상태에서 시그마 1으로 가기 위한 각도입니다. 근데 모아 서클에서 2배가 되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주셔야 된다. 하나를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타 P1 하나를 더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 1로만 돌립니까?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됩니다. 되긴 되는데 이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약간 멘탈이 이상하신 분들이죠. 난 이게 편한데 굳이 돌리시겠다. 돌리셔도 됩니다. 안 말립니다. 자,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돌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각도는 전체 360도에서 요만큼 빼준 각도가 되겠죠. 그게 이렇게 2세타 P1이 돼요. 그래서 걔도 마찬가지로 반으로 나눠주시면 168.4도로 나옵니다. 단 방향은 카운터 클럭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 되더라. 그래서 세타 P1도 이렇게 두 개를 구해주실 수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걸 구해주셔도 되는데 이거를 선호하죠. 이거를 쓰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굳이 뭐 뺑 돌리셔도 되지만 답안지 채점하다 보면 진짜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제 답안지는 요것만 나오거든요. 그럼 나중에 또 계산을 또 해야 되죠. 그러면서 속으로 욕을 합니다. 이상한 놈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가급적 요걸 쓰시는데 요것도 틀린 건 아니다. 그 의미를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최대 주응력각 하나 구했고요. 다음은 최소 주응력각을 구할 차례죠. 또 다른 주응력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최소 주응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요각은 최소 주응력 세타 P2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뭐 어떻게 할지 대충 아시겠죠. 보시면 이것도 2세타 P2 이 2배가 들어가고요. 이 각도는 얼마입니까? 전체 180도에서 23.2도를 빼주시면 되죠. 그리고 걔를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78.4도가 되고요. 방향은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자, 주응력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아 서클 있고요. 무조건입니다. 이건 모든 모아 서클에서 해당이 됩니다. 가장 큰 녀석 세타 1, 가장 작은 녀석 세타 2. 두 개다. 이때 세타 1은 이름이 뭡니까? 최대 주응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맥시멈 프린시펄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놈은 최소 미니멈 프린시펄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예. 자, 그 다음에 주응력 각 말씀드릴게요. 세타 1을 만들어주는 이 각도가 세타 P1이죠. 모어 서클이니까 2배 해주셔야 되고요. 세타 2 최소 주응력을 만들어주는 요 녀석이 최소 주응력 각입니다. 항상 1을 보내주시면 돼요. 근데 기준점이 뭐라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D점.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아까 문제에서 G점을 구했습니다. G점. 내가 몇 도 회전시킨 요 G점. 그걸 구해놓고 가령 여기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틀립니다. 완전 틀립니다. 항상 주응력을 계산하는 기준 포인트가 뭐라고요? D점입니다. 현재 상태 D점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D점에서 1로 가기 위한 각도 세타 P1, 1로 가기 위한 각도 세타 P2. 다만 모어 서클에서는 2배를 해준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틀릴 거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이렇게 구했어요. 세타 P1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요거 구했죠. 그 다음에 세타 P2를 구했어요. 요 값과 요 값이다. 각 두 개 더 해보십시오. 몇 도가 될까요? 이렇게 구해보시면 두 개 더어라 90도가 되네요. 주응력 각 두 개를 더하면 특정 각도가 돼요. 몇 도? 90도가 돼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결국 얘와 얘는 모어 서클 상에서 몇 도의 위상차를 갖게 됩니까? 180도가 되죠. 사실은 반으로 나누면 얘는 90도가 돼요. 모어 서클 상에선 180도인데 얘가 물리적인 실제 상황으로 나오면 요거의 반인 90도가 된다라는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세타 P1이 얘예요. 근데 얘랑 세타 P2는 몇 도의 각도를 이룬다는 얘기입니까? 9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세타 2가 나온다. 결국 얘하고 얘는 서로 직각이 된다는 얘기죠. 예. 요소가 회전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응력 방향 찾죠. 그러면 요소가 살짝 돌죠. 이게 세타 1이면 얘는 세타 2가 된다. 결국 이 각과 이 각, 세타 1과 세타 2는 서로 직각이 되죠. 예. 최대 주응력과 최소 주응력은 90도의 위상차를 갖는다라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주응력각 세타 P1이 두 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하나는 이렇게 좀 이상한 놈처럼 뺑 돌려서 구하실 수도 있죠. 그럼 뭔 얘기죠? 이번에 두 개 더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60도죠. 물리적인 상태로 가면은 그거의 절반인 180도를 형성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령 내가 시계 방향으로 구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를 구했어요. 그렇게 구한 녀석이 얘죠. 근데 힘평형 관계를 생각하시면 화살표가 하나로만 끝나면 안 되죠. 얘가 일로 끌려가니까 얘가 필요해요. 얘가 누굽니까? 제가 이렇게 뺑 어렵게 돌려서 구한 애가 바로 얘란 얘기예요. 결국 요소에서 화살표 두 개 구할 때 주응력 요거 하나에 상대되는 요게 하나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특정한 주응력 상태로 가기 위한 각도는 얘 하나하고 얘 두 개가 존재한다. 두 개의 위상체는 180도란 얘기입니다. 예. 정교하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답안지는 얘만 구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예. 그리면 두 개 다 같이 그려주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로 넘어갑니다. 최대 전달 능력. 쉽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모든 모어 서클에서 여기죠. 그리고 여기입니다. 전달 능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이 서클에서 가장 큰 전달 능력 얘 사실 제일 작은 애죠. 마이너스니까. 근데 부호상의 차이만 결국은 방향의 차이만 있을 뿐 값은 항상 최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구하는 것도 별로 어렵진 않죠. 예. 반지는 그대로 아닙니까? 76점이 구했던 애가 그대로 돌아가면 일로 갑니다. 그래서 최대 전달 능력은 항상 원의 반지름 구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안 어렵고요. 최대 전달 능력 각 이번에 주응력 각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얘죠. 얘. 현재 상태 D에서 얘를 만들기 위한 각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기준은 항상 현재 상태 D다. 예. 자, 요겁니다. 얘가 몇 도라고요? 아래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보시면 각도가 두 개가 나와요. 예, 이렇게 돌립니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90도에서 얘를 빼주고 예,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90도에서 얘를 더해주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누구라고요? 전부 다 두 배 된 각이에요. 예, 그래서 나눠주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짝을 지을 수가 있죠. 처음에 얘는 누굽니까? 76.2 플러스죠. 이 녀석에 대한 최대 전단 응력 각은 얘가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야 되고요. 난 얘 하고 싶다. 뭐 하셔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됩니다. 두 개가 바뀌죠. 자, 그러면은 뭐 제 생각에는 얘를 다 쉽게 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쭉 구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말씀 좀 드려볼까요? 네.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낼지 한번 넘겨짚어 보시기 바래요. 지금 문제나 교과서 예제는 여기가 뒷점이었죠. 아니면 지금 푼 문제는 참 이쪽이었죠. 이쪽 뒷점이 여기 있었어요. 보통 책들이 여기를 뒷점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얘가 왜 그렇죠? 시그마 x가 플러스고요. 타우 xy도 플러스인 요 점이 보통 뒷점으로 구해주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모어 서클 요렇게 들어가는 애가 보통 책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제로 풀어드렸던 건 이쪽이었죠. 이게 사실 문제 내기 좋아요. 그 다음에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뒷점을 제가 뭐 이런 데로 보낸다든지 이런 데로 보낸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문제가 살짝 변하죠. 방법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G점을 어디로 보낼까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이걸 2파이로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랑 조금 달라요. 여태까지는 뭐였었냐면은 2파이에서 알파를 빼줬거든요. 얘는 알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 삼각형에서 요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삼각형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도는 얘란 얘기죠. 이번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하겠죠. 전체 180도에서 아까 구한 요 알파를 아마 빼줄 거고요. 맞나? 예. 알파만 빼주면 안 되고요. 여기서 2세타도 또 빼주셔야죠. 그러니까 180도에서 2세타, 2파이죠. 세타가 아니고 2파이 그 다음에 처음 삼각형에서 구했던 알파 얘를 빼주셔야지 베타가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시험 문제 낼 때는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너무 다 맞으면 다 100점을 맞을까봐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착각을 해서 틀리게 만들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베타를 잘못 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재수 좋으면 이렇게 잘못 돌릴 수도 있죠. 시계 반시계 잘못 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지어 이게 나중에 타고 구할 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로 내려가죠. 그렇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빼먹는다든지 뭐 그런 꼼수까지도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급적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지금 이 예제로 드렸던 요 문제거든요. 요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D점이 여기 있죠. D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돌렸습니까? 요렇게 돌렸죠. 아니면 얘를 어렵게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잡으면 얘가 이렇게 돌아서 요쯤까지도 가게 돌릴 수 있거든요. 거의 얘랑 붙게. 학생들이 헷갈려요. 이게 축이랑 거의 붙는데 맞나? 타우 같은 거 이상은 되게 조그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잘못 구한 줄 알고 막 이상한 프로를 쓴다는 얘기죠.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모어 서클 그리는 순서를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원하는 이 세 가지 표준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준비가 잘 안 되시면 기껏 공부를 해왔는데 시험장 가서 이렇게 눈이 뚱그러지면서 조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공부도 착실히 하셔가지고 한 문제 꼭 낼 거니까 중간고사 때 최소 20점은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투를 빌고요. 대구대학교 김홍석이었습니다. 예.